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하루 2월 4일입니다. 자, 간밤의 주요 트윗 보겠습니다. 어제 24시간 동안 청산 규모가 21.5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려 테라 루나 때와 FTX 파산 때보다도 더 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규모의 청산이었는지 아시겠죠? 롱포지션, 선물 롱포지션에 그만큼 많은 거품이 끼어 있었다는 거고요. 너도 나도 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장밋빛 전망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거품이 끼어 있었던 건 사실이다. 투기성 자금이 과도하게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는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5억 달러나 청산이 됐고,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건전한 조정입니다. 이렇게 투기성 자금이 한번 싹 거치고 나야 또 이걸 발판 삼아서 더 견고한 상승이 이뤄질 수가 있겠죠. 다음 트윗. 크립토 펀트의 주기영 대표님이 김치 프리미엄이 12%, 어제 김치 프리미엄이 국내 거래소에서 12%나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게 한국인이 매수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달러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 때문이다라는 인사이트를 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미국이 관세 정책 때문에 달러가 강세잖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니까 국내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을 팔았겠죠. 그래서 가격이 내려간 건데, 이때 원화로 바꾼 게 아니라 이거를 USDT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 산 거예요. 이 말하자면은 안전자산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이 없는 비가격 변동 자산에다가 잠깐 내 재산을 파킹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 기준 비트코인 가격보다 원화 기준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달러 가치보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에서 테더 가격이 1,500원, 1,600원까지 거의 올라갔었고, 근데 원달러 환율은 1,450원에 묶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테더가 오히려 김치 프리미엄이 막 10%가 끼는 희한한 상황이 또 벌어지고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김치 프리미엄을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냥 비트코인, 글로벌 비트코인 시세가 막 떨어지는데 국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오르면,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막 10% 이상 발생하면, 이거 국내 투자자들이 막 저점 매수 나서는구나. 비트코인 스마트머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약간 좀 어폐가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글로벌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도 파는데 이거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니까 원화 기반 비트코인 가격이 달러 기반 비트코인 가격보다 더 높아지는, 달러 강세기 때문에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요인이 있다. 라고 주기영 대표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로버트 기요사키, 모든 자산이 급락하고 있어서 최고의 매수 기회다. 네, 그렇죠.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금, 은, 비트코인 시장이 모두 폭락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자산들이 모두 할인 중이다. 박앤세일 중이다. 네, 어제 저도 이렇게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박앤세일이다 이거. 와, 사야겠다. 그래서 제가 제 트위터에도 자랑을 했지만, 저는 이제 자동으로 비트코인 이제 저가 매수 플랜을 걸어놨거든요. 저희 스매시바에다가. 그래서 5번이나 주문이 나가서 92,000불에도 일부 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제일 기분이 저는 좋더라고요. 자, 스테이 쿨, 침착하게 대응하라. 저도 100% 공감합니다. 친암호화폐 대통령 트럼프,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누가 잘 정리를 해주셔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다 이렇게 기대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시작되고, 암호화폐 규제 모두 철폐되고, 유틸리티 코인이 확산되고 15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가격 올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지만, 지금 2월 달이 지금 시작된 지 꽤 됐는데 아직도 우리에게 남겨진 건요, 디지털 자산 스탁파일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 다음 무역전쟁, 그 다음에 대통령 본인이 밈코인 2개나 발행했고, 게다가 10만 달러 미만의 비트코인 가격. 이건 이제 다시 10만 달러 위로 올라왔지만 아무튼 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지지해주는 건 고마운 일이나 그 기대감으로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비트코인은요, 트럼프 대통령이든 누구든 특정 인물의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가 스스로 그 펀더멘탈, 가치 상승의 펀더멘탈을 파악하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생각대로 가격이 흐르지 않을 때 무너져요, 멘탈이. 그래서 그렇게 도박하지 말고 우리 장기적 관점에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본질적 가치에 투자를 하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 한번 올라가는 뉴스 가져와 봤습니다. 럼블, 유튜브의 아성을 넘보는 이제 북미 기반의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이죠. 여기에서 비트코인 지갑 애플리케이션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럼블 앱 안에 비트코인 지갑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크리에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이미지에 보면은 아마 비트코인과 테더 둘 다 들어올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럼블을 통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미국에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영상이야말로 참 전 세계인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위대한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후원을 할 때 지금은 유튜브에서 슈퍼챗 쏘지만 그건 이제 다 뭐 글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원화로 가는 건 아니고 달러로 이제 결제가 되죠. 그리고 세금이 이제 나가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도 가치가 무한히 상승하는 자산인 비트코인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더 양질의 동영상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겠다. 네,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 기반의 동영상 플랫폼이 비트코인을 이제 후원 수단,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동영상 스트리밍 산업의 판도까지 바꿀 수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는 아직 이런 결정을 못 하겠죠.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럼블 기대되고요. 자, 이더리움 공급량 머지 전후 수준을 회복했다. 네,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면서 가스비가 소각되어서 비트코인처럼 인플레이셔너리한 자산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발행량이 점점 줄어들어서 가격이 오르는 자산이 되었다라고 박박 우기던 이더리움이 이거를 보면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합니다. 다시 이더리움 발행량이요. 2019년 머지, 그러니까 이 POS 기반으로 바꿨던 그때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다시 이더리움 공급량이 막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어떤 메커니즘, 그 독보적인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탈중앙화되어 있고 4년 반감기가 있고 뭐 그다음에 반감기 그 중간중간에 난이도 조절 메커니즘이 있고 이런 모든 어떤 아주 그 아름다운 어떤 그 뷰티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자 이 아름다움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밸런스라는 거는요. 이거를 인위적으로 그 후속으로 나온 암호화폐들이 따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확실합니다. 비트코인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네, 다시 한번 그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테더 직원 100명이서 13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답니다. 작년 2024년 한 해 동안만요. 130억 달러. 네, 대형 은행 수준입니다. 심지어 대형 은행들보다 훨씬 높은 데가 많아요. 블랙락, 도이치은행, PNC은행, 제가 이제 미국 살 때 썼던 은행이군요. US 뱅코, 그 다음에 트러스트 뱅크 모두 테더보다 낮은 연간 수익을 발표를 했고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몰간 정도가 테더보다도 아직도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은행들이 모두 얼마나 직원들이 많을까요? 테더는 직원 수가 한 100여 명 정도라고 하죠. 근데 이런 은행들이 한 10만 명, 20만 명 정도 전 세계적으로 직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히 잽이 안 되는 1인당 수익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은행과 화폐 시스템이라는 걸 디지털화하면은 얼마나 비효율이 사라지는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시중은행들, 그다음에 투자은행들이 모두 얼마나 큰 비효율 더미 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테더, 앞으로도 행보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10만 달러를 탈환했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다행입니다. 그렇죠? 아마 어제도 저한테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제라도 팔아야 되냐? 잠깐 팔았다가 8만 불까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 다시 줍줍하고 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그럴 바에는 가지고 계시고 천천히 그냥 지켜보시면서 비트코인은 또 돈 생기면 매수하셔라. 이런 조언을 주로 드렸었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게 적용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단기적인 하락이었다고 저는 좀 봤어요. 근데 다행히 어쨌든 간에 10만 달러 탈환을 했습니다. 이제 무역전쟁 우려가 또 급격하게 줄어든 덕분이죠. 멕시코가 일단 먼저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일단 항복을 하면서 일단 후퇴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30일 유예를 하기로 했습니다. 25% 관세, 30일 유예. 그래서 멕시코 페소화와 캐나다 달러가 모두 반등하면서 이제 주식시장도 다시 하락세이긴 하지만 많은 하락분을 메꾼 다음에 장 마감을 했고요. 비트코인도 벌써 6% 반등을 했네요. 곧 저점 대비해서 6% 반등, 거의 92,000불까지 빠졌었죠. 그래서 주말부터 월요일까지 12% 가까이 급락했었는데 다행히 화요일 들어오면서 98,000, 지금 정확히 10만 1,298불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어쨌든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에 모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변동성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뉴욕 증시 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긴 했으나 그래도 약보합했다. 하락분을 많이 메꾼 상태로 마감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장중 이제 다우지수가 600포인트까지 급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 캐나다산 제품이 25%, 중국산 제품이 10% 관세 부과하겠다 하고, 처음에는 이제 멕시코 대통령과 캐나다 트리도 총리가 모두 강경한 입장을 밝혔죠. 우리도 무역 관세, 보복 관세 매기겠다. 그러면서 무역 전쟁이 발발하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중국 측은 당연히 거세게 반발했고, 이제 뭐 발표한 건 없었으나 어쨌든 미국에 강력하게 보복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트럼프가 유럽도 관세 매기는 거를 바로 들어간다, 그게 이제 돌아서 한국까지 온다, 이런 얘기까지 계속 쭉 나왔었죠. 불과 이제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말부터 월요일까지. 근데 다행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유예 멕시코와 캐나다에 모두 하면서 지수가 반등을 한 겁니다. 네고시에이션, 이 어떤 거래라고 하는 것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자신의 진가를 발휘한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화요일, 이제 오늘은 우리나라가 화요일이고 미국은 아직 월요일이죠. 근데 미국 이제 화요일 장이 시작되는 오늘 밤, 관세가 만약에 다시 다른 이유 때문에 뭐 캐나다, 멕시코가 아니라 이번엔 다른 곳에서 다시 재점화되면은 또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 보합세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채금리가 4.54%, 2년물 같은 경우에는 4.26%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시장은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달러 강세가 계속되느냐, 약세로 전환되느냐, 국채금리가 오르느냐 내리느냐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긴 한데요. 지금 사실 이제 스콧 베센트 신임 재무장관이 수요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에 이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국채 발행 계획은 전임 재무장관인 제넷 옐런의 계획 하에서 작년 11월에 발표했던 그 계획 하에서 계속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제 신임 스콧 베센트 장관이 당연히 이거를 좀 늘리지 않겠느냐, 재무장관으로서 국채 발행 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국채 발행을 늘리지 않겠느냐, 이 시각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여기에 이제 좀 찬물을 끼얹고 있는 대표적인 인사인데, 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도지팀이요, 재무부 지급결제 시스템에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머스크가 요즘 이제 5분 10분에 한 번씩 트위터로 올리죠. 근데 뭐라고 올렸냐, 부패와 낭비를 실시간으로 근절하고 있다 자기가. 그러면서 일부 지급을 중단했다. 그러니까 이 재무부 지급결제 시스템에 자기가 개입을 해서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일부를 중단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많은 질문이 쏟아졌겠죠. 그랬더니 머스크는 우리의 승인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다만 이제 타당성 있는 계획이라면 승인을 할 것이다. 그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또 치켜 세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런 뉴스가 잘 안 나오죠. 마치 이제 트럼프는 관세로 미친 짓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일론 머스크는 이제 뭐 정부의 이제 비효율을 줄인다고 하면서 이제 또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마치 이제 조만간 결별할 거다, 갈라설 거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죠. 제가 봤을 때는 근거 없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거는요, 정말 요즘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이 벌써 10 빌리언 달러, 10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그 정부 비효율 예산을 감축했다. 이게 지금 일부 사이트에서 벌써 트래킹이 되고 있죠. 일단은 이 비어있는 정부 공공기관 건물들의 이 리스 계약을 종료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수천만 달러가 벌써 세이브가 됐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이제 실적을 숫자로 증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미. 근데 이제 과연 미국의 10년물, 2년물 이런 국채 발행 계획까지 개입할 수 있겠느냐. 요거가 이제 국채 금리를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다루고 있지 않은 뉴스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멕시코발 관세 유예에 페소가 1% 급등했다. 달러는 여전히 그치만 강세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페소화와 캐나다 달러화가 반등을 하긴 했는데요. 달러화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TD증권은 시장이 관세 위험을 너무 빨리 낙관적으로 평가절하했다면서, 그러니까 너무 빵빠레를 일찍 터뜨렸다. 달러는 여전히 강세일 거다. 왜냐면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오려면 일정 기간 관세가 필요할 수 있어서, 지금은 30일 유예했지만 30일 뒤에 또 다시 강행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 리스크가 과소평가될 때마다 달러를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라. 이렇게 TD증권은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관세 불확실성의 금값은 또 사상 최고입니다. 요즘 이제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를 계속 찍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이제 불장인데 비트코인은 조용하고 오히려 금값이 계속해서 지금 올타임 하이를 계속 찍고 있는 모습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온스당 2,83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2,800달러 넘었어요. 3,000달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자, 공급망 차질이 커지면서 금과 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서 실물 금속 프리미엄도 곧 오를 수 있다며 투자자들과 각국이 금 보유량을 늘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어제 전달드린 뉴스와 비슷하긴 하죠. 기관 투자자들도 중앙은행들도 모두 이 주식 일변도 아니면은 뭐 안전자산 일변도 국채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 대체자산, 금 같은 대체자산을 지금 보유하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왜냐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의 밈 보겠습니다. 정신 나갔다는 증거? 비트코인이 1.2만 달러 예상합니다. 자, 뭐라고 해요? Don't shoot, I'm retarded. 저 멍청해요, 쏘지 마세요. 저 바보예요, 쏘지 마세요. 이러니까 이 군인들이 그러면 증명해봐, prove it. 그랬더니 비트코인이 12K soon, 비트코인 12K soon. 비트코인이 12,000불까지 곧 떨어질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증명해보라. 나 비트코인 1.2만 달러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멍청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이제 비트코인 가격 9만 달러까지 떨어지니까 9만 2천 불까지 떨어지니까 이 비트코인 가격도 폭락한다. 뭐 어떤 노벨상 심지어 수상자분께서는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이죠. 그분은 이제 비트코인 0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또 이제 언론에 나오셔서 하셨던데, 자, 이런 분들이 다 바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10만 불 위로 올라오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감히 할 수가 있는가? 1.2만 달러까지 떨어질 거다. 네, 이거는 바보나 할 수 있는 얘기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 이렇게 폭락이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근거 없는 하락 전망을 막 이제 내놓죠. 이런 폭락이들이 나오면 저점이구나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그리고 힘차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